평범한 직장인이 그것도 단돈 500만 원으로 45억 원을 벌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치 거북이처럼 꾸준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정말 안정적인, 모두가 아는 그런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이 불확실한 주식시장에 모든 걸 건 한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한 지적 탐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5억 원.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작은 단돈 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500만 원이 45억 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죠. 거기서 10년이나 일했던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 험난한 트레이딩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됐습니다. 바로 신정재,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어떤 계기, 바로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험난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이분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원전계의 TSMC라고까지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무려 10년을 일한 핵심 인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그걸 적용해보는 그 과정 자체에 너무 큰 재미를 느낀 거예요. 뭐랄까, 본업보다 더 재밌었던 거죠. 결국 더 이상은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겠다고 느끼고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이 저는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를 움직인 원동력은 돈을 벌어야겠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이 지적인 활동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거죠. 읽고 생각하고 적용해봤더니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는 희열. 바로 이 열정 때문에 그는 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투자 전략,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철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투자를 지배하는 단 하나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원칙이 있거든요. 추격하는 순간 죽음이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그의 핸드폰 배경화면에 항상 떠있는 문구래요. 그니까 남들 따라서 막 올라가는 주식 뒤쫓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매 순간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 이런 전략을 투자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역발상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아시잖아요, 다들. 간다 외칠 때 혼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보통 용기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규칙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주식을 내던질 때 그때 사는 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이건 무조건 간다면서 탐욕에 휩싸여 달려들 때 그때 파는 거죠. 쉽죠? 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역발상 철학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써먹는지, 그의 구체적인 무기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보통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때요? 차트에서 여기는 깨지면 안 된다는 지지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와, 큰일 났다 싶어서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죠. 손절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 모두가 공포에 떠는 바로 이 순간이 신정재 트레이더가 매수를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들이 던지는 그 물량을 받아내는 게 바로 그의 필살기인 거죠. 모두가 아는 그 지지선이 깨질 때를 오히려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만 싸다고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에겐 아주 체계적인 5단계짜리 종목 선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첫째, 이 주식이 올라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 즉 재료가 있는가. 둘째, 시장에 관심이 쏠렸다는 증거, 즉 거래 대금이 터졌는가. 셋째, 위에 매물이 별로 없는 역사적 신고가 근처인가. 넷째, 파는 사람이 적다는 걸 보여주는 캔들 모양인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급등한 뒤에 충분히 쉬어가는 기간 조정을 거쳤는가.
이 모든 걸 깐깐하게 다 따져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소용없을 때가 있죠. 맞아요. 바로 멘탈이 무너질 때. 트레이딩은 결국 심리전이거든요. 시장의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데 그는 이 적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소셜미디어를 켜면 다들 돈 번다고 자랑하는데 나만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바로 포모,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놀랍게도 그 역시 전업 투자 초반에는 이 감정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해요. 바로 그때 그를 잡아준 게 한 멘토의 이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빨리 버는 것보다 천천히 벌어서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 남들 보지 말고 너만의 속도를 찾아서 딱 5년만 버텨봐.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신기하게도 투자가 잘 풀리기 시작했대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그럼 슬럼프에 빠졌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이게 또 아주 현실적인 꿀팁입니다. 막 본전 생각에 무리하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돈으로 계속 이기는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감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그의 철학과 기술, 그리고 멘탈 관리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핵심, 그가 진짜로 추구하는 건 과연 뭘까요? 그의 목표는 토끼처럼 가장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단 하나, 살아남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시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북이 투자자. 이게 바로 그가 꿈꾸는 모습인 거죠. 반짝이는 수익률보다 꾸준한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라. 둘째, 나만의 확실한 무기, 즉 반복 가능한 기술을 마스터해라. 셋째, 포모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심리를 통제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속도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해라. 이게 바로 45억 신화의 전부입니다. 신정재는 자신의 열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미래라는 아주 큰 리스크를 짊어졌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나요? 혹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길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